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언저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그 네이버 카페 특자맘 진로진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 한 600명 정도 이상 분들이 같이 입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최악의 부모라고 제목을 제가 줬지만 최악의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인데 은연중에 어떤 그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한 30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부모님들이 꼭 피하셔야 할 세 가지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주위에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그분들이 이제 자식 자랑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되시면 부모님들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 대한 기대를 더 걸게 되고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런 두 번째 본인들이 좀 멀리 하실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험담만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위에 험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엄마는 이렇고 어떤 엄마는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이 그렇고 이 부정적이거나 험담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요. 그 부정적인 거는요. 전이가 됩니다, 본인에게. 예.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으면 나쁜 말은 빠르게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험담하시는 분들은 옆에 안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부모님에게도 좋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부모님들의 문제가 최악의 부모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자녀를요,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예, 자녀를 구속하라고 그러고, 자녀에게 어떤 모든 걸 이제 또 과잉보호 속에서, 아이들의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크게 될 수가 없고요. 학업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어떻죠? 뭐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요.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요. 사회 어떤 직장을 취직을 해도 부모님이 끝까지 거기에 간섭을 하시고 하시는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릴 때 이런 아이들은 꼭 질문을 꼭 하고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하다못해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사와의 문자도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렇게 보내면 될까?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오히려 방치하는 유형입니다. 방치하는 유형. 형제 자매가 많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떤 그냥 자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없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형제 자매 속에서 어머님들이 또 잘못하는 게 하는 게 있죠. 서로 경쟁을 유도하죠. 그리고 비교를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자녀들한테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자기 부모의 의도대로 완벽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지느냐?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창의력. 가장 중요한 거죠. 학생들한테. 저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 많이 봅니다. 완전히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학생들. 한 예로
저는 이런 학생들 많이 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영재를 만듭니다. 영재 학원을 보냅니다. 중학교에 와서 영재고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요. 또 과학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요. 일반고 가서 이 학생은 자기는 본인이 영재인 줄 알고 크다가 일반고 가서 수학, 과학만 공부를 많이 했겠죠?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나오는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될 부모님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런 학생,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기대치가 많습니다. 예. 근데 어머님들 기대치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치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돈을 잘 못 벌지, 왜? 그리고 왜 우리 집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다른 집처럼 왜 놀러 가질 않고 주말에 즐기질 않지? 여러 가지 자녀분들도요,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꾸로 요구하는 것들 반대로 자녀들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이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요, 그냥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욕으로 아이를 막 이게 지배하거나 이런 거는 참 문제가 되고요. 가장 부모 교육에 중요한 거는 행복한 가정을 부모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뭐 아주 행복한 가정 그러면 좀 크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들이 귀가하죠. 학생들 아침에 학교 다닐 때 7시 정도 나가서 그리고 학교 끝나죠. 학원 가죠. 학원에서 또 한 10시, 11시쯤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냥 다니나요? 학교 가면요, 친구 관계,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과제 해야죠. 수행평가 해야죠. 시험 봐야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막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학생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녁쯤에 학원 근처에 대치동에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고 또 수업 들어가서 10시, 11시까지 집에 와서 또 뭐 하죠? 학원 숙제합니다. 예. 참 이거 참 큰 저건데요. 이 아이들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본인한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가 귀가 시간에 되도록이면 뭐 늦은 시간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의 귀가 시간을 꼭 챙기셔서 이렇게 맞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갔다 왔어? 힘들지? 이 한마디에 학생들은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옹도 좀 해주시고, 예, 늦게 들어올 때 되도록이면 귀가 시간에 학생들을 맞이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옹을 상당히 좋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오면서 모든 게 다 피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얼굴만 봐도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맞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주말 되잖아요. 주말 되면 이제 솔직히,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그 아빠를 한 일주일 동안 얼굴 못 보는 학생도 많습니다. 예, 아빠 일찍 나가죠. 또 아빠 저녁 늦게 들어오죠. 주말에 아버님도 어디 가시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생들의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운동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주라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생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정말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멀리 못 가시면 가까운 공원에도 아이들과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책을 좀 보러 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몸싸움식으로 몸싸움을 좀 해서 아이들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역할 이제 갈수록 중요합니다. 예, 물론 바쁘시지만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하는 역할이요 플러스 한 2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주말에 꼭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라. 자, 그리고 또 하나인 게 뭐냐. 제가 항상 제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뭐죠? 칭찬입니다. 칭찬. 정말 어머님들 칭찬에 아주 좀 너무나 안 하십니다. 칭찬. 한 예로요. 제 학교에서요. 좀 진로 시간에 아주 칭찬 점수를 많이 줍니다. 되도록이면. 아이들이요. 1점만 받아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상점 관리에서 제가 상점을 주면 바로 그게 부모님한테 가거든요. 메시지로. 그리고 그것도 좋아하지만 자기의 만족감,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 잘했네? 제가 1점을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1점이 뭐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칭찬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많이 안 해주시고요. 예. 칭찬은요, 정말 아이들한테 크는 과정에서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강의 시간에 좀 말씀드리죠. 칭찬을 좀 찾아서 해주십사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들 이렇게 예뻐? 우리 아들 옷 잘 입었네? 멋있네? 아주 간단한 칭찬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집안에서요,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 예,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부부싸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방에 들어가서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공포입니다. 엄청난 공포.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부부싸움 이제 끝나고 나서 교육법이 뭐냐면 한 하루 이틀 지나서요. 그 자녀에게 우리가 그때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지른 이유가 뭐야.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감정이 좀 안 좋았어. 미안해 하라고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풀립니다. 이 부부싸움은요. 그 폭력을 보는 아이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지나친 집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는데 말싸움 한 게 아니라 이게 폭력이 좀 오고 갔다. 자, 그걸 봤다. 이거는요, 심리학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부부싸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풀어주는 모습을 꼭 한번 부모님이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어머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분야죠. 미디어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이 미디어를 많이 보죠, 요즘. 그 때문에 팝콘 브레인이 이런 것들, 또 수면 장애 오고요.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런 미디어에 빠지는 거는 부모님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요, 감정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도 오고요, 엄청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거는 꼭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강압적인 거는요, 안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됩니다. 강압적인 거는요. 중학생에 올라오게 돼서, 딱 나타나는 거. 요즘 초등학교 때 나타나죠?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자, 사춘기를 얼마나 부모님이 아주 슬기롭게 잘 넘기냐,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부모님과 유대관계를 안 갖는다, 그냥, 서로 간에 어떤 대립적으로 계속 간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절대 안 좋습니다. 예, 학업적인 것도 나빠지고요. 태도도 나빠지고요. 부모님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오히려 유대관계를 부모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은 물론 자식을 보면 화날 때 있습니다. 근데 화내는 것과 잔소리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화를 내면요, 이 화는요, 그대로 자녀에게 그냥 이렇게 100% 갑니다. 그대로. 엄마가
나한테 지금 감정이 안 좋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근데 최소한 그래도 잔소리하면 이 자녀들은 아유, 엄마 또 잔소리네 하고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를 풀지 못하시면 이거는 계속 쌓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하시고요. 제 수업, 진로 수업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참 듣기 싫은 말 뭐가 있을까라는 진로 수업 어, 단원이 있는데요. 어머님도 이런 말 많이 하신답니다. 야, 너 미쳤어?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야, 학원비가 아깝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신답니다. 아이들 황당하죠? 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학원비가 아까운데 왜 나를 학원을 보내? 엄마는 좋은 대학 나왔나? 엄마 공부 잘했나? 우리 아빠 공부 잘했나? 좋은 대학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수업 시간에 황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다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세대는요, 세대 자체가 다릅니다. 얘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유튜브 세대입니다. 예. 미디어 세대란 말이에요. 부모님과 또 다릅니다. 그 때문에 빨리빨리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또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똑합니다. 예. 아이들이 정보를 많이 듣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무슨 비교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머님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녀와 나와의 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학습이건 뭐건 다 좋아집니다. 근데 유대 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본인도 모르게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본인이 완벽주의를 본인에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냥 조력자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부모님이 시키는 거는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만 먹힙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이게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상담 많이 할 때 제가 항상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입시에 관한 정보도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그 학생들을 보면요. 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정 환경이라는 큰 그 테마를 두고 요번에 이 책을 냈지만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정의 화목이 안 되고는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학업, 학습, 대학, 진학 뭐 이런 것들 참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부모님이 막 시켜서 어디까지 해서 대학까지 갔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예, 2026년 뭐죠? 대입에 인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예전에 뭐 착한 학생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성이 바르고 착한 학생들이요. 요즘 눈에 띄게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목고 학생을 300명 이상 보냈잖아요. 예. 그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근데요, 이 학생들이 오히려요, 자기 주도가 되고요, 또 집안하고 부모의 환경이 좋고요, 아이들 스스로 또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모님들 또 만나보잖아요. 그렇게 뭐 강제로 시키는 부모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 주도가 된다는 거죠. 자기 주도. 때문에 여러분들 제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온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메일로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정보도 줄 수 있고 올해도요. 제가 특목고 진학한 학생들 자사고 지원한 학생들 한 160명을 제가 했네요. 예, 메일로 첨삭을 해드리고 뭐 합격 받았다는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부모님의 어떤 학습 환경,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